뭐 대놓고 이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거 사실 이런 문장은 누가 만든 거냐면 수학생이 만든 문장이야.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평상시에 사용을 하는데 보통 문장적으로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x의 원소 중 10보다 작은 수는 많아야 4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다고 해. 많아야 4개다. 그 무슨 소리야? 우리가 좀 쉬운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 수학적 표현으로. 뭐? 4? 작은 수, 10보다 작은 수는 많아야 4개라는 것은 10보다 작은 수가 4개 이하다 이 말이겠죠. 그럼 부정은 뭔 말이야? 4개 초과다 이 말이지. 끝. 누구야? 언어 능력이 안 좋은 미국 사람 친구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PQR을 할 때 명제 not P이면 not Q이고 P이고 not Q이다. 낫낫낫이 많네. 낫낫낫이 많아요.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꿀 거야? 대우로 바꿀 겁니다. 그대로 한번 적어보고 얘는 그대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P의 여집합이 영어를 모르니까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 이거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이겠죠. 맞습니까? 됐어요? 대우는 어떻게 돼? 자, 우리는 대우를 쓸 때 요거만 봐도 되겠죠, 그냥. 어떻게 쓰죠,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A가 P에 포함되면 얘가랑 똑같은 말은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은 뒤집어진다. 모르겠으면 맨날 그럼 그래서 판단하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뒤집어졌고 R이 됐고 여의 교집합은 펜다이그램 생각 P 합 Q가 되나요? 교집합이지 이건데. 이거는 이거 이래 되네. P 합 Q가 R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거짓임을 보이는 틀렸습니다. 지금 틀렸어요. 뭐냐면 포함된다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가는 게 거짓임을 보라 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걸 보여달라 이 말이겠지. 그러지. 다시 말해서 P 합 Q가 R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 P 합 Q가 R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 뭔 말이야? P 합 Q에서 R을 뺀 부분이 되겠네요. P 합 Q가 R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 P 합 Q에는 있지만 R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 P 합 Q에서 R을 뺀 부분이 기본적인 생각이야.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말이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말이 있으니까 바로 끝나겠네요. 그러지?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니까요. 다음 47번. 자, 수학 이런 유의 명제는 이렇게 화살표가 한쪽 방향입니다. 한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장은 우리는 딱 명제에서만 근데 수학에서는 절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A에서 B로 가는데 B에서 A로 가면 안 돼. 기본적인 생각은.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A에서 B로 간다고 배웠지만 실상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A하고 B가 똑같은 말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적인 생각을 갖고 문제를 많이 푼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A가 B다라고 말을 하면 A에서 B로 가는 놈이 B에서 A로 간다고 그냥 믿어버린다고. 하지만 적어도 명제에서는 그 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순서대로 써줘야 돼. 순서대로 해? 알겠습니까? 묻는 문장을 갖고 이야기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사전적 지식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한쪽 면에는 숫자, 다른 쪽 면에는 알파벳이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놓인 4장의 카드 중 명제 모음이 적힌 카드 뒤쪽에는 짝수가 적혀있다. 다른 건 믿으면 안 되고 모음 뒤에는 짝수.
모음 얘가 참이야. 요 말만 믿는 거야. 요 말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요놈의 부정까지는 믿자 이거야. 부정이 아니라 대우까지는 믿자 이거지. 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이니까 짝수의 부정은 홀수가 되겠지. 모음의 부정은 자음이 되겠지. 이게 모음 뒤에는 짝수야. 그래서 홀수 뒤에는 자음이야. 요 말만 참이다. 그럼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 말이 진짜 맞는 거는 모음 뒤에 확인해보고 홀수 뒤에 확인해보면 된다고. 알겠나요? 그러니까 모음이 누구야? A가 모음이구나. 그 다음에 홀수 요거 두 개 확인하면 이 말이 진짜 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지. 알겠죠? 다음 82번 1번 자연수 K의 양의 약수의 집합입니다. 양의 약수의 집합이야. 세 조건 PQR이 M의 약수, 24의 약수, N의 약수지. 그럼 우리가 보통 명제나 필요 충분 조건이 나왔다는 말은 우리는 뭔 말이야? 지금 포함 관계를 생각해 달라 이 말이지. 됐습니까? 이 포함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약수에 대한 포함 관계. 여기가 AM이야. 여기가 AN이야.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단 말이야. 말로 바꾸면 요놈은 M의 약수. 얘는 N의 약수. 됐어요? 상식적으로 누가 더 크겠어? 수는 누가 더 크겠어? N이 더 크겠지. 일단 수가 더 커야 약수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지. 포함하면서니까. 그러지? 다시 말해서 N은 뭐라고? N은 M의 배수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마 이 내용일 거라고. 배수 관계가 아니면 크다 작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 문장은 이제 잘못된 문장이야. n이 m보다 크면 NaN하고 NaM은 요놈이 크다. 이 명제는 일단은 잘못된 명제입니다. 그러지? 수가 크더라도 약수는 더 적을 수도 있다. 소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포함 관계에 대해서는 요거를 성립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거요? 요 정도 알고 그냥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은 이렇게. 필요 조건은 아니라 있으니까 같지는 않고요. 이게 배수 중에 같은 수는 빼줬다.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R은 어디로 가야 돼? 누가? 주어가 누구야? Q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뒤집어진 게 참. R에서 P로 가는 게 참이니까 지금 문장은 이렇게 된 관계네요. 약식으로 써서 이런 표현은 좀 맞지는 않은 표현이야. 그냥 표현상 그렇게 쓴 겁니다. R, Q, P 이래 돼야 돼요. 그러면 R, Q, P 이 말이네요. A, R, Q, P 이 말이네요.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는 빠져? 같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배수. 근데 이 중에 나온 게 누구야? Q가 나왔네. Q가 나왔으니까 요놈은 24. P는 24의 배수 중에 P가 누구야? M. AP가 아니죠. 원래 얘가 M이고 여기가 N인가요? 에이씨, 얘가 N인가요? M의 최소값
24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놈. n의 최대값 24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 놈. 같지는 않고, 그렇지? 그럼 m은 24의 배수 24는 아니니까 48이고요. n은 24의 약수 중에 24는 말 빼고 가장 큰 수니까 12가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네요. 82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 P는 이거가 자연수야. 쌤이 잠깐 멈칫하고 있는 중은 현재 문장이 지금 느낌상 좀 잘못됐어요. 표현이 잘못됐어. 자, P는 X분의 24가 자연수이다 이거야. 그럼 P가 지금 명제가 되는 건데 P의 원소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이 좀 약하다 이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X라고 볼 거 아니니. X분의 24가 자연수래. 근데 P가 누구 거야, 누구? X란 말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X라고 풀었을 건데. 이해되니? X분의 24가 길 수도 있잖아. 물론 X가 자연수면 X분의 24는 뭐 세트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할 건데.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왔단 말이야. 이해되니? 이것도 수학선생님이 만든 문장이야, 그냥. 이되니 P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조건 자체가 누가 조건인지. 그래서 X는 여튼간에 그거라고 이해를 하고 간다고 하면 현재 P에 대한 것은 X는 24의 약수가 되겠죠. 이 약수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과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약수는 양의 약수만 지금 생각하기로 했고 학교에서 보통 책에서는 양의 약수라 나온 것도 있고 약수라 나온 것도 있어. 지금 거의 통일돼가고 있는데 아직 잔재는 많이 남아있고요. 학교 선생님이 양의 약수, 음의 약수에 대한 얘기를 꼭 할 수도 있어. 나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음의 약수에 대한 표현법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양의 약수하고 약수가 똑같은 말이 돼버리니까 음의 약수에 대한 표현법이 사라져 버렸어 이제. 이해되니? 음의 약수도 우리가 필요할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 3 같은 것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 표현이 사라졌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돼. 이 음의 약수에 대한 표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24의 약수 해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네 마이너스네 이런 표현을 써야 돼 이제. 24의 약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제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음의 약수적 표현이다. 오케이? 이 정도 표현법. X는 A의 배수이다 이거지. 얘는 A의 배수. P에 대한 생각은 24의 약수적인 생각이고 Q에 대한 생각은 A의 배수라는 생각이고 그의 각각의 진리집합을 PQ라 했습니다. 자, P이고 not Q야. 24의 약수이면서 A의 배수는 아니야. 됐습니까? 이 진리집합이 P래요. 다시 P이고 Q가 아닌 게 P라고요. 여기까지 됩니까? P에서 Q를 뺐더니 그대로 P가 되는 거네요. 24의 약수에서 A의 배수를 뺐더니 요런 상황이다 이 말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24의 약수에서 Q를 뺐더니 그대로 P가 됐다 이 말이지. 그럼 24의 약수가를 포함하지 않는 A 값 이 말이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수는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A의 배수는 일단은 24보다 큰 수는 무조건 되겠네. 첫 번째는 A가 24보다 큰 수는 다 된다 이 말이겠고, 두 번째는 A가 만약에 24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떤 수야? 24의 약수가 아니면 되나요?
맞나? 아니나? A가 6 되나요? 안 되나요? 6은 약수잖아. 아니 그러니까 얘가 1, 2, 3, 4, 6, 8 또 뭐 있어? 12, 24 맞나요? 8개? 그러면 P는 이거는 A의 배수잖아. 그러면 A가 이 수만 아니면 되냐고. 맞나요? 지금 공통 부분이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면 3이 있어버리잖아. 일단 1차적으로 있어버려. 그럼 1차적으로는 얘는 24의 약수가 아니어야 되고 그 외에 또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를 한번 적어봐야 돼. A는 24의 약수가 아니다. 1차적인 생각이야. 얘는 무조건 안 되니까. 근데 24의 약수가 아니면서도 겹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있다면 모순점이 발생하는 거고. 현재는 없네요. 그러지? 그러면 40보다 작은 이라고 했으니까 39개에서 8개만 빼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내가 아니라 생각하면 반 1씩 들어야 돼. 다음 84번 당식 fx는 4차입니다. 에 대하여 두 조건 fx가 0보다 크다. q 조건 얘는 0보다 크다가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우리는 필요 조건 나오면 항상 충분 조건을 만들고 충분 조건 순서가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을 보는 순간 뒤집어서 명제를 만들고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써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Q의 여집합이 P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은 0부터 3까지고요. fx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fx가 지금 우리가 4차 부등식 풀어본 적이 없네. 여튼간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겠네요. 뭔 내용인지 알아내려면 얘를 x를 묶어내고 현재 x a에다가 x 뭘 집어넣으면 된가요? 3 넣어보면 된가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x 마이너스 3a니까 x에다 3을 넣어보면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a, 3a,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fx가 지금 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범위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이 문제는 실은 이 문제를 쉽게 판단하고 풀려면 이 고차 부등식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 사실 쉽습니다. 근데 고차 부등식의 이해가 우리한테는 조금 약해. 왜 배우질 않습니다. 배우더라도 약간 개념상은 현재 수준에서 미적분 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 정도는 기억하자. 모든 어떤 간에 고차든 뭐든 간에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2차 부등식에서 공부를 했어. 2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2차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는 이쪽이다 해석을 했단 말이야. 물론 그때 양수 음수로도 해결했지만
그래프로 해석했다는 소리지.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일 빠른 해석이야. 이게 제일 빠른 해석이라고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만약에 지금 자 일단은 X절편이 2개 나왔죠. 얘가 X절편이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현재 얘는 어떤 그래프? 양수 그래프. 우리가 그래프 모양이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적어도 4차 그래프는 W 형태가 나올 것이고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라는 것은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이해됩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래야 이 문제 쉽게 풀어지는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X축과 일단 0하고 3하고 만납니다. 그 얘가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중군을 갖냐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겠네.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얘가 안 가죠. 아마 그 풀이가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0보다 어째야 되니? 크겠지. 크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됩니다. 그럼 얘를 포함할 수가 없어. 포함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럼 얘가 근을 가져야 되는데 근을 예를 들어서 뭔 근을 가져? 중근을 갖는다 생각합시다. 중근을 갖게 되면 자 0하고 3이 아닌 중근 0하고 3이 아닌 중근을 갖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첫 번째 왼쪽에서 중근을 갖습니다. 두 번째 가운데에서 중근을 갖습니다. 세 번째 뒤쪽에서 중근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0보다 큰 범위를 찾는 게지. 큰 범위가 0하고 3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0보다 3은 다 음수네. 얘도 안 된다 이 말이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중근 안 돼. 중근 안 돼. 그러면은 4개의 근을 갖습니다. 4개.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뭘 쓸 거야? 0하고 3을 쓸 거야. 근데 0부터 3까지는 어째야 돼?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 0, 3 어디다 써야 돼? 0, 3은 여기다 써야 되네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해석이 됐지 이제. 뭐 알파 베타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요놈의 두 근이 0, 3 사이를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 고1 과정을 약간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럼 고1 수준은 못 풉니까? 못 풀지는 않아. 못 풀지는 않아. 자, 그래서 우리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 자체가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것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0, 3이 되면 되니까 0 넣었을 때 음수, 3 넣었을 때 음수. 0은 가능하고요. 알겠습니까? 0 넣었을 때 음수, A는 음수, 0보다 작고 3 넣었을 때 음수, 6 플러스 A가 음수. A는 마이너스 뭐야? 작다.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마이너스 6이 답이 된다. 됐습니까? 최대값이니까. 요렇게 푸는 것이 제일 어떠면은 깔끔한 풀이야. 편한 풀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요런 풀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야. 의도치 않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 이해됩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풀 거냐면 얘가 안 되면 우리는 일일이 해석을 할 거야. 자, 일일이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어떤 책에 있긴 있었습니다. 자, 얘를 볼 때 우리가 이 0, 3이 이 식이 바꾸지 말고 그냥 따로 써놓읍시다. 얘가 지금 x-3이 0보다 작다 해서 나온 거죠.
그러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실은 지금 요놈이 이렇게 포함이 되려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읽어낼 때 어떻게 읽어낼 거냐면 얘를 하나로 보고 읽어낼 거야. 주어진 식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지 않고 세 개를 보지 않고 두 개로만 볼 거라고. 그래서 뭘 만들어내? 양수를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x-3이 양수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양수이면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x-3이 음수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음수이면 말이 되겠죠. 두 개를 우리는 어떻게 푼 거냐면 곱해가지고 양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해석할 수 있겠나요? 그냥 식으로만 한 거야.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되려면 자, 얘가 0보다 크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여기 이 범위 내에서 얘 때문에 일부가 빠질 수가 있지. 공통 부분이니까. 이거잖아.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놈 중에 여기 있는 범위를 공통 범위를 쓸 거 아니야. 그럼 공통 범위는 당연히 여기 안에 있겠지. 근데 얘하고 얘는 공통 범위가 없어. 얘는 0보다 작은 거,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공통 범위가 없다고. 얘는 위에서 그래서 위에 거는 얘는 만족하지 않는다. 포함 관계 성립할 수가 없어. 위에 거는 아래 것만 만족하겠지. 이해되니? 아래 것만 만족할 거야. 이해되니? 아래 거는 어떻게 될 거야? 아래 거는 자 0보다 3보다 작죠. 그리고잖아. 얘가 0보다 3보다 작고 얘를 만족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얘는 0보다 3까지 내용이고 요놈이 포함되려면 얘는 여기에 있는 놈을 까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지. 얘가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데 얘는 이 고잖아. 고. 그럼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범위에서 요놈이 공통 범위니까 제외를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얘가 얘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0부터 3까지가 제외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의 해에는 0부터 3까지가 들어있어야 된다가 되고 0보다 작은 범위가 그렇게 되려면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똑같은 해석이 되네요. 그렇지? 얘가 훨씬 더 이제 불편한 풀이가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쉽게 해석이 되는 건데. 알겠어요? 그래프가 안 되다 보니까 식으로 이렇게 쓴 거야.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름 명제에서 센 애가 있었던 문제 스타일입니다. 센 애 한 문제. 요거하고 100% 똑같진 않은데 비슷한 류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C가 4번. 92번. 93번은 선생님이 93번을 했는데 그 누구야? 92번은 내가 안 할 건데 92번 이런 증명은 요즘은 없어. 요즘은 없어. 자, 서로 소유면 M과 N의 서로 소유 대우를 이용해서 주요 대우 명제와 참임을 보여달라라고 했어요. 대우는 무슨 말이야? 대우는 M과 N이 서로 소가 아니면 M-N과 M 플러스는 서로 소가 아니다 이 말이지. 서로 소가 아니 서로 소라는 것은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소리야. 알겠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관계가 서로 소야. 서로 소가 아니라는 것은 공통 인수가 약수가 M1 이외의 수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M하고 N이 공통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러면 M을 KM-N을 KN-라 쓸 수가 있고 이때 K는 1이 아닌 자연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수 형태니까 얘네들 다 뭘만 갖고 얘기할 거야? 자연수만 갖고 얘기할 거야.
m은 km-이고 n은 kn-이란 소리야. 서로 소가 아니라겠으니까. 알겠습니까? 이 문장은 대우명제를 하나 써야 됩니다. 대우명제 써주고 대우명제 써주고 증명과정에 쓸 거야. 알겠어? 요것이 자연수이니까 m 플러스 n은 k의 m-n-이고 m 마이너스 n은 k의 m-n-이니까 두 개는 뭐야? 공통. 그래서 서로소가 아니다. 이 정도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k라는 공통적인 인수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되냐? 어려운 표현 아니야. 알았어요? 이런 문제는 증명 문제는 그냥 풀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잘은 안 나오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 명씩 있어. 그래서 명제 쪽 증명하는 경우 많이 내는데 보통은 대우를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귀루법이 많이 나옵니다. 귀루법. 알았어요? 뭘 부정해야지? 결론을 부정합니다. 결론을 부정해. 이건 아니야. 그리고 식을 쭉쭉 적어보다 보니까 모순점이 발견된 거야. 그러면 그 모순이 뭐에서 문제가 있어? 내가 처음에 한 말에서 잘못됐다고. 결론을 부정한 거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다 이거지. 그러면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다라고 보여준 게 귀루법이다 이 말이야. 그 문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서 책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귀루법 스타일 문제들은 그대로 따라서 연습해야 됩니다. 뭐까지? 조건까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걸 써줘야 감점을 안 당해. 여기 있는 문자의 조건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귀루법 문제가 주관식으로 한 번씩 등장을 한다 해서 빈칸 넣기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건 아니잖아요. 주관식으로 등장하니까 그 표현을 해봐야 된다 이거야. 이런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 같긴 한데 그러지? 식을 이렇게 정리하자. 첫 번째 3x는 y제곱 마이너스 2라고 정리하자. 왼쪽은 3의 배수니까 오른쪽이 3의 배수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겠지. 근데 오른쪽은 뭐야? 제곱 빼기 2야. 제곱 빼기 2에서 y 대신에 세종류를 집어넣어 봤더니 3으로 떨어진 수가 존재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 귀루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나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나는 XY 정수 XY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Y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 정수를. 그랬더니 다 안 되더라 이거야. 결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산술기하 문제에서 우리가 산술기하하고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산술기하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산술기하 코시 그 다음에 2차입니다. 2차식이라고 볼게요. 자 산술기하는 어떨 때 주로 산술기하 쓴다고 했습니까? 역수의 합골이야. 역수의 합골에 대해서는 산술기하를 주로 사용한다. 전제 조건은 뭐야? 뭔 조건이 있어야 돼?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양수 조건 하에 등호 성립 조건을 가지고 양수 조건은 전제 조건이고요. 등호 성립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을 쓸 때 식 정리가 귀찮으면 등호 성립 조건으로 역으로 집어넣어서 볼 수도 있다. 뭔 이해됩니까? 코시는 어떨 때 사용한다 했습니까? 두 가지라 했지. 뭐? 제곱의 합. 보통은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곱의 합을 합시다 그냥. 제곱의 합과 1차 합입니다. 제곱의 합, 1차 합이야. 1차 합은 전체 제곱을 할 거니까. 제곱의 합하고 1차가 나옵니다. 색이잖아. 제곱의 합, 1차. 의 제곱이잖아. 이해됐나요? 그래서 보통은 제곱의 합과 1차 합이 나올 거라고. 그럼 제곱의 합의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넣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나와? 정식과
자, 정식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야. 계수가 보통 정수 x 플러스 2y 플러스 3g 이런 게 정식이야. 알겠습니까? 얘랑 식의 표현을 써줄게요. 그냥 x 플러스 2y 플러스 3g 이런 꼴 하고 얘의 역수들의 합입니다. 정확한 것은 역수꼴의 합이야. 바로 역수가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얘하고 얘가 주어졌을 때 얘를 어쩔 거야? 곱할 겁니다. 됐습니까? 얘하고 산술기하고는 약간 달라.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요놈도 뭘로 풀 수 있다? 산술기하로 풀 수도 있다. 하지만 코시로 가는 게 더 빠를 것이고, 자 2차식은 여기 두 개에다가 얘를 접목을 시켜줄 거야. 근데 보통 접목은 코시는 접목을 잘 많이 안 시켜주고 산술로, 코시는 곱하기 형태니까 산술로 접목을 시킬 거라. 그 문제가 96번 문제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형태의 역수 형태를 쓰다 보니까 남는 애들이 있더라 이거지. 이렇게 남더라 이거야. 됐어? 그럼 얘네들은 뭘로 쓸 거고? 산술기하로 쓸 거고, 얘는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을 쓸 거야. 단 등호 성립 조건이 둘 다 두 개의 부등식을 썼잖아. 이해됩니까? 두 개의 부등식을 썼으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코시 문제에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등호 성립 조건이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럼 최소값이 달라집니다. 등호 성립 조건이 안 맞으면 최소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산술기하는 보통 어떨 때 많이 써야? 합하고 곱에 대한 얘기지. 그러지? 우리가 중학교 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 어떨 때? x하고 y가 같을 때지. x하고 y가 같을 때 x, y가 최대값이 떨어지는 거잖아. x랑 y랑 같을 때 합이 일정하냐 곱이 일정하냐. 합이 일정했을 때 곱을 묻는 거고, 곱이 일정할 때 합을 묻는 거잖아.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집어넣을 때 어떨 때 집어넣으면 합이 일정하다면, 합이 일정하면 어떨 때 x, y가 이거일 때 얘는 뭐야?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등호가 성립하니까 거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하지만 최대값 최소값은 다른 문제잖아. 등호 성립이 안 될 수 있지. 다시 말해서 x랑 y가 같을 수가 없어. 합이 일정한데 x랑 y랑 같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어떨 때? 최대한 비슷할 때. 뭐 가까울 때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간단한 예시. 사실 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건 자체가. 자, x, y는 자연수입니다. x 더하기 y가 13이고 이러 나온다고요. 말했어요. 이게 대놓고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확인 작업을 꼭 하고 나가야 돼. 산술기하를 썼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의 값이 존재하고 y 값이 존재했을 거 아니야. 이 문제에서 x, y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가야 돼. 근데 그 조건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하고 넘어가는 경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합이 13이라 했으니까 최대값은 어째야 돼? 산술기하 써가지고 얘가 지금 13이니까 제곱하면 2로 나누고, 그러면 x, y는 4분의 얼마야?
169다 이렇게 낼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문제에 따라서 이 4분의 1을 제거시켜주고 싶으면 아마 다른 수를 더 넣어줬을 거라고. 이해됐어? 아마도 질문 자체가 뭐 4분의 1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지? 뭐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줄 거야. 4분의 1을 하면 안 되지. 4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 그래서 4분의 1 제거시키려고. 근데 이때는 어떨 때야? x, y가 어쩔 때야? 이거일 때잖아. 그럼 x, y가 이거일 때라는 수는 x가 얼마야? 2분의 13이라는 건데 자연수 조건에 어긋난다 이 말이야. 그럼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어? 일부러 내는 거야. 사실 수학적인 것보다는 너가 코시는 아니고 산술기야 아는데 등호 성립 조건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내용이라고. 자연수 중에 그러면은 사실 이거 초등학생들 훨씬 잘 풀어. 이거요 자연수 13 6, 7이네 하고 대입해서 푸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산술기를 배웠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어째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러면 확인자고. 그래서 보통은 활용 문제에서 많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활용 문제는 그 조건이 숨어 있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산술기하고 코시 조건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코시 조건을 모르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너무 많아. 코시 조건 기억하세요. a분의 x, b분의 y, c분의 g입니다. 3개까지 하면 이 조건이야. 얘가 같아야 돼. 코시 조건 한 번씩 코시 조건이 나오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코시 조건을 몰라가지고 틀린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